고아람은 조용히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건너편의 남자를 응시했다. 그는 강민준, 대한그룹의 총수, 언론이 천억 재벌이라 칭송하고 재계에서는 냉혹한 승부사라 불리는 남자였다. 그러나 지금 아람의 눈에는 그저 복잡한 사업 계약을 제안하는 한 명의 사업가일 뿐이었다. 틱톡 플랫폼에서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톡톡 튀는 영상 제작자로 알려진 그녀였지만 그건 겉모습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능력은 사람의 심리와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데이터 분석에 있었다. 강민주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중앙에 밀어 넣었다. 이 서류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당신은 오늘부터 내 아내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조각 없이 차가웠다. 마치 내일 날씨를 예보하듯 담담했다. 아람은 그 두꺼운 서류의 제목을 읽었다. 계약 결혼서.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결혼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그룹의 미래,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린 복잡한 방정식의 한 조각이었다. 왜 하필 저죠? 대한그룹 강민준 총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을 텐데요. 아람은 서류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민주는 이런 그녀의 태도에 흥미를 느낀 듯 처음으로 살짝 미소 지었다. 그의 웃음은 감정이 담긴 것이 아니라 체스판 위에 흥미로운 말 하나를 발견한 체스 기사의 것과 같았다.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춤이나 추고 유행을 쫓는 틱톡커로만 알고 있지. 하지만 당신이 올리는 영상들의 배경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시장 분석이 숨어 있어. 대중의 반응을 예측하고 유행을 선도하며 심지어는 사회적 이슈까지 만들어내지. 당신의 진짜 능력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지. 민준의 말은 그녀의 감춰진 능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아람은 자신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냉철함과 더불어 복잡한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이 번뜩였다. 그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제안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조건은요? 그녀는 더 이상 돌려 묻지 않았다. 핵심을 바로 파고들었다. 민주는 그녀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면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어.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안전. 마지막 안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낮아졌다. 그는 테이블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내 삼촌. 강석호는 오랫동안 대한그룹을 노려왔어.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몰아내고 그룹을 장악하려 할 거야. 최근 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그는 내 약점을 찾아내려 할 거고, 특히 내 개인적인 삶을 파헤치려 들겠지. 나는 그에게 빌미를 줄 수 없어. 당신과의 계약 결혼은 그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거야. 당신의 대외적인 명성과 나의 힘이 합쳐지면 그는 쉽게 움직일 수 없을 테니. 아람은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모든 상황을 빠르게 재구성했다. 강석호, 대한그룹의 숨겨진 그림자 실세. 그는 수많은 비자금과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룹의 뿌리를 좀먹고 있었다. 이 결혼은 단순히 사랑 없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이 벌이는 복수극이자 그룹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대결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민준은 살짝 놀란 듯 보였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을 먹거나 아니면 기회를 엿보며 지나치게 들뜨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담담히 분석하고 있을 뿐이었다. 저는 이 결혼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 계약을 통해 얻게 될 것은 무엇인가요? 민주는 그녀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결혼 기간 동안 당신은 대한그룹의 모든 자료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거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이지. 당신의 분석 능력이 필요해. 나는 당신이 내 옆에서 내가 놓치는 부분을 잡아주길 바라.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 당신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내 오른팔이 될 거야. 물론 막대한 보상도 함께. 아람은 테이블 위로 서류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계약서는 세부적이고 명확했으며 그녀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를 단순한 트로피 아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았다. 단순히 팔로워 수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깊은 내면을 말이다. 저에게 이틀의 시간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검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람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강석호의 다음 공격이 곧 시작될 테니. 민주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말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아람의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생각했다. 고아람!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인물이군. 이틀 안에 어떤 분석을 내놓을지 기대되는군. 그는 처음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지도 모르는 상대를 만났다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이었다. 고아람이 강민준의 대저택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왔음을 실감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단정하고 현대적인 저택이었지만 내부는 마치 19세기 유럽의 귀족 저택처럼 고풍스럽고 웅장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값비싼 미술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왔던 소박한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집의 모든 물건은 그 자체로 대한그룹의 힘과 위세를 상징하는 듯했다. 저택의 집사는 그녀를 맞이하며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서려 있었다. 고아람 사모님, 총수님께서 사모님께서 지내실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집사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그 안에는 얕잡아 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그녀를 돈을 받고 팔려온 티크토커로 여길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아람은 그저 화려한 저택의 한 소품에 불과했다. 아람은 그들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자 생존 방식이었다. 민준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별채로 향했다. 그곳은 메인 저택과는 다르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꾸며져 있었다. 개인 서재,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피트니스 룸, 그리고 옥상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 방은 마치 그녀의 취향을 미리 알고 준비해 놓은 듯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별채의 모든 시설을 설명해주며 말했다. 이곳은 당신의 사적인 공간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했으니 마음껏 지내세요. 그의 말에는 감정은 없었지만 그만의 배려가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준의 가족 식사가 있었다. 강석호와 그의 아들 강태호, 그리고 민준의 고모 등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식탁에 앉자마자 강석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내 결혼 소식은 정말 놀라웠단다. 하긴 요즘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니. 하하, 그런데 이 댁 사모님은 티크토커라고 하더구나. 제게 이런 파격적인 며느리는 처음 보는군. 그의 말은 겉으로는 농담 같았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아람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강석호를 더욱 자극했다.
그의 아들 태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며 비웃었다. 아빠, 요즘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뭐든 될 수 있대요. 심지어 이런 초고속 결혼도 가능한가 봐요. 그런데 형수는 다음 광고로 어떤 춤을 준비하셨어요. 대한그룹의 품격에 맞는 춤이어야 할 텐데요.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태호에게 경고하듯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람은 그를 말렸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이 집에 온 목적과는 상관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그녀의 태연함에 태호는 오히려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화를 내거나 당황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저 그들의 무례함을 관찰하는 분석가처럼 행동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람은 별채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민준이 제공한 태블릿을 통해 대한그룹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는 먼저 회사와 관련된 모든 뉴스, 루머, 그리고 사내 게시판의 글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글들이 아니라 그룹 내부의 파벌과 갈등, 그리고 강석호 일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보였다. 며칠 동안 아람은 철저하게 유령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방에 설치된 최신 보안 시스템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틱톡 영상을 촬영하는 척하며 동시에 노트북으로 대한 그룹의 재무 데이터와 강석호의 사업체들 간의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그녀는 강석호가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별채로 찾아왔다. 그는 아람이 틱톡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람 씨,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이제 우리는 정식 부부가 되었는데 당신은 내가 이 집에 왜 왔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네요. 아람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궁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태블릿은 단순한 회사 자료 접근 권한이 아니더군요. 그것은 저를 시험하는 도구였어요. 강석호 일가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 외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길 원했겠죠.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화살표가 가득했다. 강석호가 숨겨놓은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의 연결고리였다. 민준은 그녀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틀 만에 이 모든 것을 찾아낸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 대신 진정한 감탄이 서려 있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죠. 강석호도 저를 단순한 틱톡커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영상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들의 심리와 데이터 흐름을 읽는 전문가예요. 자금 이동도 결국 하나의 데이터 흐름일 뿐이죠. 제가 만든 이 관계도를 보면 강석호가 대한그룹의 자금을 이용하여 그의 아들 태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다시 마피아 조직과 연계된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아람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민주는 그의 삼촌이 더러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깊숙이 조직,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아람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으로 그녀를 한 명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람은 노트북을 닫고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석호의 반격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는 민준과 아람의 결혼을 공식화한 직후 언론을 이용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1000억 재벌, 신비한 틱톡커와 의문의 초고속 결혼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다. 기사들은 민준이 대한 그룹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아람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하며 아람의 과거를 캐내어
불필요한 루머들을 양산해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민준을 도덕적으로 흠집내고 그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었다. 대한그룹의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임원들은 민준에게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법적 조치는 물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여론을 조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준은 격분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소집하여 강석호와 그 일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 아람이 그의 사무실로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 법적 대응을 하거나 언론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민준은 그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뭘 하자는 거죠? 이대로 그들의 거짓말을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격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럴수록 그들은 당신이 당황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게임 방식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아람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노트북을 열고 그녀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강석호 측이 언론과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였다. 이들은 단순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키워드와 이미지를 반복 노출시켜 대중의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죠. 직접적인 반박은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신의 틱톡으로 춤이라도 추면서 반박할까요? 민주는 비꼬듯 말했다. 그의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람은 그를 향해 차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은 저를 단순한 틱톡커로 여겼을지 몰라도 저는 제 전문 분야에서 당신 못지않게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저에게 이틀의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을 그들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겁니다. 아람의 눈빛은 강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보고 망설였지만 지난번 그녀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분석력과 통찰력을 떠올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을 믿어보죠. 하지만 명심해요. 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아람은 별채로 돌아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민준이 제공한 최고급 장비들을 활용하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그리고 강석호의 불법적인 사업체들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들려는 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데이터와 심리적 원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증거였다. 첫 번째 영상은 데이터가 거짓말을 할 때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아람은 영상에서 한 기업의 재무 보고서와 실제 현금 흐름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불일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가상의 A기업과 B기업의 복잡한 거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며 외부에서는 투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직접적으로 대한그룹의 스캔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영상이 강석호의 비자금 조성 행태를 지적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람은 이 영상에서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데이터는 속일 수 있어도 데이터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아람의 팔로워들은 그녀의 영상이 단순한 정보성 콘텐츠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댓글로 이거 완전 강석호 일가 얘기 아니냐? 대한그룹 비자금 흐름을 저렇게 표현한 거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대중들은 그녀가 던진 미끼를 물었고 스스로 강석호의 부정부패를 추리하기 시작했다. 아람은 이 과정을 세밀하게 조종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강석호를 공격하는 대신 대중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우아한 반격 방식이었다. 며칠 후 아람은 또 다른 영상을 올렸다.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는 심리적 기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이 영상에서 그녀는 특정 언론들이 사용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반복적인 이미지 노출이
어떻게 사람들의 편견을 강화하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강석호 측이 사용했던 욕망의 눈이 먼 재벌, 경영권 분쟁과 같은 키워드들을 예시로 들며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강석호 측의 언론 플레이는 치졸한 공작으로 낙인 찍혔고 오히려 민준과 아람은 진실을 추구하는 용감한 사람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강석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TV를 부셨다. 저 티크토커가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이 계집애가.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중에 갑작스럽게 역풍을 맞은 것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아람을 그저 민준의 멍청한 아내로 여겼을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능력과 지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감히 강석회에게 일가의 티크토커에게 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민주는 아람의 별채로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다음 영상의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가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실망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깊은 존경심과 감탄만이 가득했다. 당신이 옳았어요. 내 방식대로 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덫에 걸렸을 겁니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아람은 그를 돌아보았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해요. 강석호는 더 거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민주는 아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아람,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대한그룹을, 그리고 나를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고아람이라는 이름 대신 당신이라는 존칭을 썼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적인 관계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강석호는 더 이상 인내심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싸움에서 벗어나 대한그룹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요 부품 공급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열되고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특허가 유출되는 사태가 연달아 발생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임원진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노골적인 파괴 행위였다. 민주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긴급 이사회 소집 대신 소수의 핵심 임원들만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 앞에 고아람을 세웠다. 오늘부터 고아람 상무가 이 모든 위기 상황을 해결할 특별 태스크포스의 총괄 책임자를 맡을 겁니다. 그의 말에 임원들은 웅성거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나이든 임원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총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중차대한 위기를 일개 티크토커에게 맡기다니요. 대한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람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당신들의 방식대로 했다면 우리는 이미 강석호의 언론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전략입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임원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람을 비웃듯 바라보았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아람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민준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서를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각 부서의 핵심 인력들과 직접 면담하고 그들의 사소한 행동과 습관까지 관찰했다. 그녀는 티크토커 시절 수많은 사람의 심리를 분석했던 것처럼 회사 내부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미세한 균열들을 발견했다. 공급망 파열이 발생했던 부서의 책임자는 겉으로는 민준을 향한 충성심을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기술 특허가 유출되었던 R&D 팀의 팀장은 평소와 달리 불필요한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려는 듯했다. 아람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그들의 금융계좌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훑었다. 그녀는 그들이 강석호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을 찾아냈다. 아람의 조사 범위는 점점 더 넓어졌다. 그녀는 단순히 스파이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 강석호가 대한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대한그룹의 소규모 자회사였으나 현재는 폐업한 회사 마그마테크의 회계 자료를 분석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폐업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석호의 아들 태호가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대한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마피아 조직과 연결된 해외 투자 회사로 자금을 세탁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조사하던 어느 날 아람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티크톡 영상을 찍는 척하며 거리를 걸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다. 강석호의 수하들이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민준의 아내가 아니라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아람은 곧바로 민준에게 연락했다. 강석호가 저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깊숙이 파고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그 즉시 그녀에게 특수 경호팀을 붙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명령했다. 고아람 상무가 가는 곳은 어디든 경호팀을 대동하게 하고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해.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가웠다. 그는 아람이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안전은 그에게 있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했다. 아람은 민준의 경호팀의 보호 아래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마그마테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강석호가 오랫동안 그룹의 자금으로 부실 기업들을 인수하고 그 기업들을 담보로 은행에서 불법적인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투자에 유용해왔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정교한 문서 위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람의 분석에 따르면 강석호가 횡령한 금액은 대한그룹의 연간 매출액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아람은 민준에게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금융사기와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이 증거들을 검찰에 넘긴다면 강석호는 물론이고 그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아람의 말은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은 듯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더 컸고 따뜻했다. 고아람,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동맹 관계로 바뀌어 있었다. 고아람과 강민준은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민준의 개인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함께 머물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딱딱한 계약 관계의 분위기가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민준은 아람이 찾아낸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다. 이 모든 증거들만으로도 강석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모두 디지털 데이터죠. 법정에 제출하려면 이 데이터들의 출처와 정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요. 아람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제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강석호는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하나의 외장 하드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불리한 모든 자료를 담은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드는 평소에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재무팀장 서상무의 개인 금고에 숨겨져 있어요. 그 금고는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만 열 수 있고 강석호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그 하드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다만 시간과 전략이 필요할 뿐이죠. 제가 아는 해커가 있는데 그가 서상무의 금고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상무가 외근을 나갈 때 잠깐의 틈을 노려야 합니다.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해요. 이 일은 민준 씨의 신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저 혼자 해결하겠습니다. 아람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 강석호가 당신의 정체를 눈치챈 이상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막으려 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비즈니스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아람의 안전은 그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 있었다. 저도 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오랫동안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당신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람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 민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결국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서상무가 중요한 투자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한 틈을 타 아람은 사설 경비 시스템을 우회하여 서상무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해킹 장비를 사용하여 금고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블랙박스, 외장 하드가 들어있었다. 아람은 재빨리 하드를 챙겨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사무실 건물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3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고아람 씨, 강석호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아람은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그들과 싸우는 대신 재빨리 주변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것은 단순한 거리 풍경이 아니라 도주할 수 있는 경로와 지형적 이점들이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들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의 속도는 그녀보다 훨씬 빨랐다. 그들은 그녀를 포위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아람은 그들의 공격을 겨우 막아내며 금고에서 훔친 하드를 절대 놓지 않았다. 그녀의 훈련된 몸놀림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3명의 건장한 남성들을 모두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대의 고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차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강민준이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람에게 달려가 그녀를 공격하려던 남자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민준의 주먹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무자비했다. 그는 다른 2 남자들에게도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거침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분노는 오직 아람을 향한 공격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민준은 마지막 남자를 제압하고 그가 주먹을 휘두르던 손으로 아람을 향해 다가왔다. 아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걱정과 안도, 그리고 다른 어떤 감정들로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의 눈이 아니었다.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눈이었다. 아람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성공했어요.
강석호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에 들린 하드는 보지도 않고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런 것보다 당신이 무사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닿자마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서에 묶인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한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에는 형식적이었던 회의였지만 이날은 달랐다. 강석호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최근 겪은 일련의 경영 위기들을 지적하며 민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의 뒤에는 그의 아들 강태호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석호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민준아, 대한그룹의 미래는 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으로는 위태롭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와 기술 유출만 봐도 알 수 있지. 게다가 너의 의문스러운 결혼은 우리 그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어. 이사회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단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민준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단상에 올라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사회에 모이신 분들, 오늘 저는 대한그룹의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그룹을 좀먹고 있는 암세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 강석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옆에 서 있던 아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저의 아내인 고아람 상무가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여전히 아람을 티크토커로 여겼고 이 중대한 자리에서 그녀의 존재는 모욕에 가까웠다. 강석호는 아람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네가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고작 티크토커의 춤사위밖에 없느냐. 아람은 강석호의 조롱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석호 회장님, 저는 춤을 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그룹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이 직접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웠다. 아람의 발표는 치밀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먼저 대한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의 재무제표에 숨겨져 있던 미세한 불일치들을 짚어냈다. 지난 5년간 대한그룹의 특정 계열사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이윤을 기록했습니다. 언뜻 보면 경영난으로 보이지만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이윤들은 고의적으로 낮춰진 것입니다. 바로 강석호 회장님과 강태호 이사님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들로 자금이 유출되었기 때문이죠. 강석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무슨 근거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가. 일개 티크토커가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하지만 아람은 흔들리지 않고 발표를 계속했다.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람은 자신이 서상무의 금고에서 가져온 외장 하드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이 하드에는 강석호 회장님께서 수십 년간 빼돌린 대한그룹의 자금 내역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불법 대출, 그리고 해외 마피아 조직과 연계된 자금 세탁 기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호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들까지 말이죠.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그래프가 나타났다. 각각의 화살표에는 거래 금액과 날짜, 그리고 송금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아람이 수집한 디지털 데이터와 외장 하드의 자료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강석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숨겨왔던 모든 것이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한 여자에 의해 백일에 드러나고 있었다. 강석호는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가 조작한 거라고 당장 전현을 끌어내 그의 절규는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나 이미 모든 임원들은 아람의 발표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강석호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의장에게 말했다. 이사회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대한그룹을 바로 세우고 그룹을 무너뜨리려 한자를 심판해야 합니다. 투표가 시작되었다. 1명, 2명, 3명. 강석호 편에 섰던 임원들의 손이 하나둘씩 내려갔다. 그들은 더 이상 강석호를 지지할 명분도 용기도 없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강석호는 불신임되었고 그룹 내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당했다. 그의 아들 강태호 역시 아버지와 함께 모든 직위를 잃었다. 강석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민준과 아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고아람, 네가 감히.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아람은 그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단지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강석호는 경비원들에 의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뒤로 민준이 다가왔다. 그는 아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대한그룹은 이제 진정으로 깨끗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격, 그리고 아람을 향한 깊은 사랑이 서려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낸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이었다. 강석호가 이사회 회의실에서 끌려나간 후 대한그룹의 분위기는 폭풍이 지난 뒤의 고요함처럼 차분해졌다. 민주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한그룹의 경영 위기가 강석호 일가의 불법적인 횡령과 배임 때문이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민주는 마지막으로 아람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자회견 내내 보여주었던 차갑고 단호한 톤과는 달리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아람의 손을 잡고 모든 기자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고아람, 나의 아내이자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성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대한그룹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 어떤 계약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는 굳건하고 냉철한 총수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한 남자였다. 그날 밤 아람은 민준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민준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람의 발소리가 들리자 민준은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낮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깊은 안도감과 그녀를 향한 부드러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고아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람은 그의 따뜻한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한편으로는 깊은 불안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의 고백은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당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어떤 과거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당신의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저를 고아람이라는 이름의 티크토커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제 본명이 아닙니다. 저는 고아람이 아니에요. 저의 진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과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예전부터 티크토커나 인플루언서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둠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업 범죄와 부패를 전문적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비밀 조직의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심리와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분석가였죠. 제가 틱톡커로 활동한 것도 단순히 사람들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고 정보를 퍼뜨리는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그녀의 과거와 현재에 고아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치열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그만뒀습니까?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람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한 번은 제가 맡았던 사건이 잘못되었어요. 저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제 파트너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큰 부상을 입고 아직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제가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 능력과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고아람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털어놓았다. 제가 당신의 계약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제가 이미 강석호 일가의 음모를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방식이 제가 떠나려 했던 과거의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신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저는 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민주는 아람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박서연,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당신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 강한 신념과 용기를 존경합니다. 당신이 고아람이든 박서연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니까요. 그의 말은 아람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그제야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민준에게 기대었다. 민준 씨, 이제 정말 당신을 믿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계약서에도 묶이지 않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완성되었다. 강석호 일가가 완전히 몰락한 후 박서연과 강민준의 삶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의 관계는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단순한 계약 결혼 커플이 아닌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낸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했다. 서연은 고아람이라는 가명을 버리고 자신의 본명인 박서연으로 민준의 곁에 섰다. 민준은 그룹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조력자로서 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총괄하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이 사용하던 오래된 이메일 계정으로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그녀가 과거 소속되었던 비밀 조직의 상징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익명의 기자가 그녀의 과거 행적에 대한 단편적인 기사를 올렸다. 대한그룹 강민준 총수의 아내. 과거 정체는 의문의 정보원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단순한 루머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옛 동료 김진우가 돌아왔다. 그는 과거 서연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유능한 요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의를 가장한 돈의 유혹에 넘어갔고 비밀 조직을 배신하고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그는 서연이 민준과 함께 대한그룹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과거를 이용하여 민준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부와 권력을 손에 넣으려 했다. 그에게 서연은 이제 협박의 대상이자 복수의 대상이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위험을 민준의 삶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그토록 사랑하는 대한그룹을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에게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리를 두었고 밤늦도록 홀로 김진우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과거의 기술과 인맥을 동원하여 그가 지금 어떤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는 서연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과거의 긴장감과 불안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그와의 대화를 피하며 밤늦게까지 홀로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서연의 최근 행적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그녀가 밤마다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녀가 접속하는 웹사이트들의 기록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과거에 소속되었던 비밀 조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서연의 별채로 찾아갔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복잡한 암호들을 해독하고 있었다. 서연 씨,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등장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준 씨,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이 사람은 김진우, 당신의 옛 동료, 그리고 지금은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하는 범죄 조직의 일원, 맞습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가 가만히 있을 때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서연 씨?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파트너십을 넘어섰어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민준 씨,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과거가 당신의 삶을 망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민주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죠.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은 그 과거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당신의 그런 모습을 사랑해요. 그러니 제게서 숨지 마세요. 우리 함께 싸웁시다. 당신의 능력이 저에게 힘이 되었듯이 저의 힘이 당신에게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서연은 민준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는 대신 그의 무한한 신뢰를 얻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과 그의 최측근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팀 앞에서 김진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브리핑했다. 김진우는 단순한 전직 요원이 아닙니다. 그는 복수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를 이용하여 민준 씨와 대한그룹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그의 방식은 예상 가능합니다. 그는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민준 씨의 약점인 저를 통해 대한그룹의 정보를 빼내려 할 겁니다. 민준은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표정은 굳건했다. 서연 씨의 과거가 이제 우리 모두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김진우의 모든 수법을 예측하고 그의 다음 수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의 게임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판을 짜야 합니다. 민준의 말에 그의 비서와 보안팀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서연을 단순한 총수의 아내가 아닌
그들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었다. 서연과 민준이 함께 짠 작전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먼저 민준은 대한그룹의 신기술 투자와 관련된 가짜 프로젝트를 언론에 흘렸다. 이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미래지향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김진우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미끼였다. 동시에 서연은 자신이 과거에 활동했던 네트워크를 통해 김진우에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가짜 정보를 흘렸다. 김진우는 미끼를 물었다. 그는 서연이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해독하며 자신이 민준과 대한그룹의 비밀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접촉해 그 정보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연을 여전히 자신의 소나귀에 있는 나약한 옛 동료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배신을 믿지 않았고 그녀가 민준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연과 김진우의 만남은 폐쇄된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레스토랑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서연과 김진우만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김진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박서연. 결국 다시 이 어둠의 세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군. 네가 버렸던 과거는 결국 널 놓아주지 않아.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온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김진우가 아니네요. 당신의 눈에는 정의 대신 욕심만 가득해 보여요. 정의, 정의는 돈을 버는 자들의 장난감일 뿐이야. 나는 이제 그들의 규칙을 가지고 놀아. 너도 나처럼 했어야지. 그럼 지금처럼 위험한 짓을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김진우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옆에 놓인 서류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서연과 민준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모아놓은 모든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대한그룹의 보안팀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김진우는 민준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냉소를 머금었다. 드디어 총수님께서 직접 납셨군.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잡으러 오다니 영광인데 하지만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모든 비밀은 이제 제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막을 수 없어. 민준은 김진우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김진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일 겁니다. 당신은 서연 씨가 깔아놓은 함정에 빠진 거요. 우리가 당신에게 넘긴 모든 정보는 가짜였습니다. 대한그룹의 신기술 프로젝트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리의 덫에 걸리게 하려고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였을 뿐이죠. 김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티크토커로 활동하며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유행을 조작했던 것처럼 저는 당신의 욕망을 읽고 당신의 다음 수를 예측했어요. 당신은 저를 과소평가했고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눈을 가렸어요. 저는 당신이 저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두었죠. 그리고 당신은 그 덫에 걸린 겁니다. 김진우는 분노에 차서 몸을 떨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의 경호원들이 그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민준은 자신의 품속에서 검찰의 영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흔들었다. 김진우, 당신은 지금부터 불법적인 정보 거래와 협박, 그리고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의 연루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당신이 대한그룹을 상대로 벌인 모든 불법 행위가 이 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준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그들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치밀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결국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한 여자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한 남자에 의해 무릎 꿇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난 후 서연과 민준은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섰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해방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요, 서연 씨, 끝이 아닙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향했고 그들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석호와 김진우가 남긴 혼란의 잔재들이 완전히 정리된 후 대한그룹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성장의 시대를 맞이했다. 민주는 그룹의 구조를 재편하고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며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의 옆에는 항상 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고아람이라는 가명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의 본명으로 대한그룹의 전략기획실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언론과 재계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놀라움과 존경심을 표했고 그녀를 더 이상 단순한 티크토커가 아닌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재능 있는 사업가로 인정했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동화처럼 발전했다. 민주는 바쁜 와중에도 서연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는 그녀의 일정을 세세하게 챙겼고 그녀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존경했고 그녀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여왕보다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값비싼 보석이나 호화로운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연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 회의실로 데려갔다. 회의실은 그들의 첫 만남 때와는 달리 은은한 조명과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첫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민주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 계약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에게 대한 그룹을 지켜주었고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해주었죠. 하지만 이제 이 계약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계약서를 들었다. 그는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조용했던 방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계약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랑을 묶어놓는 굴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계약서가 완전히 찢어지고 민주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박서연, 우리가 맺었던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의 진정한 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완벽한 파트너이자 저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민주는 주머니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저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연인의 포옹이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낸 전우들의 승리의 포옹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들의 결혼식은 대한그룹의 역사상 가장 큰 행사로 기록되었다. 화려했지만 그들의 사랑처럼 진솔한 결혼식이었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곁에 섰다. 민준은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는 일가의 티크토커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대한그룹을 함께 이끌어갈 진정한 파트너가 서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재벌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그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리더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가들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고, 민주는 그녀의 모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계약 결혼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막을 내렸다. 서연은 민준의 여왕이 되었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만의 왕국을 가진 당당한 여왕이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것이었다.